안녕하세요. 영수 유튜브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중간점 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민법 규정 중 내지는 민법 내용 중에서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부동의 문자로 인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당해 임대차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제4부에서는 민법의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용도 변경, 전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약서의 양식 거기 보시면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해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물의 용도와 구조 등이 등록되어 있는데, 자, 임차인이 그 용도나 구조를 함부로 변경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월세도 잘 내고 소란을 피우지 않는 임차인을 원해서 그런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자, 그 임차인이 본인의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해서 그 주택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한다면은, 자,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살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 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어떤 임차인은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외 모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 금융기관에서는 그 임차인에게 담보 제공 후 방법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약사항란이 있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란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계약의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계약서 양식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한 때는, 조금 전에 제3조 봤었죠. 그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전대 양도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상한 경우는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예컨대 월세를 연체한 금액이 2달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즉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것이고, 자,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계약의 종료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계약서 양식 제5조, 거기 보시면 이제 제1항이 나오는데,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자,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만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은과 동시에 또 집을 돌려줘야 되겠죠. 즉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집을 돌려줄 때도 이제 원상으로 회복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 그리고 그 원상 회복 비용, 기타 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비용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약의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계약서 양식 제6조를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때는 잔금, 이것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그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 즉 해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약금에 의한 해약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또는 이제 중도금이 없는 때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행을 이미 완료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약금에 의한 해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계약서 양식 제7조를 보시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것을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che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 중도금 약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데, 자, 이때 그 상대방인 임대인은 내용 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서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일단 독촉을 하고, 자, 그래도 그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즉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이고, 자, 이미 말씀드린,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즉 손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장래에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하자고 미리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위에서 그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자, 계약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5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중 특약사항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